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조다씨님. 네, 주간 시작. 오늘 중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126%를 112% 적용 추진. 그래서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기준 전세가율 80%로 하향. 임대인 수요 줄어 거센 반발. 전문가 빌라 전세 매물 시 말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인가요?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또 적용이 추진된다라는 좀 직설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좀 진짜로 이제 되는 것 같네요. 이거는 좀 네. 약간 뇌피셜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왜 역전세가 왜 발생하냐? 이게 이제 낮아지니까 이제 역전세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126%에서 112%로 가게 되면은 그냥 이거 공시가를 간단하게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냥 네. 공시가 1억 5천 기준이었을 때 네. 지금 126%로 가게 되면은 1억 2,600이 되니까 네. 2,400을 집주인이 빼줘야 돼요. 아, 네네. 이게 이제 역전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다시 112%로 가게 되면 1,400만 원의 역전세가 발생이 돼요. 네. 근데 이게 1,400만 원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집주인들이. 그렇죠. 근데 이걸 당장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게 다주택자나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통 작게는 8개 호실에서 많게는 뭐 30개 호실까지도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전체가 다 뭐 전세 비율이 반 정도만 된다고 쳐도 뭐 4개 호실에서 15개 호실에 역전세가 터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벌써 한 5천만 원 돈에서 많게는 억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건 거죠. 이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역전세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빌라 전세 안 나. 네, 머리 아파. 그냥 다 월세로 바꿀 거야. 그렇게 되면 또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다. 그쵸.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뇌피셜을 말씀드리면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었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원래는 2030년도까지 90%를 맞추기로 했는데 네. 올해는 25년은 올리지 않고 기존 거대로 그대로 가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집값이 올랐으니까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보유세 세금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 112%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공시가를 올리기 위함의 초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공시가를 올린다. 예, 어렵죠. 이게 네. 뭔 말이지? 공시가를 굳이 왜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원래 기존에 어쨌든 감정평가사들이 내놓는 게 이제 공시가인데 그거를 굳이 뭔가 어떤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올리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증보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네네네. B아파트랑 이런 네네네. 근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공시가를 올리려고 하는 초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래서 또 두 번째 뉴스를 보면 또 황당한 뉴스가 있죠. 이거 저번 주부터 계속 이제 뭐 말들이 많았던 건데 네네. 계약갱신권 무한 청구 가능해지나 계약갱신권 법안에 집주인들 화들짝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급등 가능성 그리고 전문가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큰 타격받을 것. 네. 저도 이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네. 네, 엄청난 파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그거보다 더한 파장이 이제 생길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이렇습니다. 뭐 무제한으로 갱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임차 보증금 선순위 뭐 등등등에서 70%를 초과할 수 없다. 상한이 정해지는 거네요. 네. 거의. 그리고 임대인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대출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70%가 뭐 이거저거 포함이 돼 있지만 네.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역전세가 할 때 또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임대 매물이 이제 풍기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무제한 갱신권을 발생하게 되면은 주요 급지로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쵸. 거기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 매물이 잠기는 거죠. 그쵸. 나 안 나갈 건데? 그게 계속 할 거야? 네. 네, 그렇게 되게 됐고 그러다가 또 이런 매물들은 또 웃돈 거래라든지 이명 계약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전세에서 전세 머리 아파 안 해. 그냥 월세로 그냥 가버리는. 나 왜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씨름해야 되니까 집 주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게 되면 또 결국에는 양극화 현상으로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내가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벌어서 그걸로 이제 조금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이면은 누가 합니까? 다주택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결국에는 부추김 현상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같은 경우도 임대를 얻으려고 하게 되면은 보증인을 또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것들을 또 만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죠. 면접. 예, 세입자를 면접을 보겠죠. 집주인들이. 그렇죠. 네. 이상한 사람을 굳이 받고 싶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지 애완견을 키우는지 등등등 네. 뭐 담배 흡연을 하는지 네. 예, 집에서 또 뭘 하는지 이게 이제 출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출근 안 하고 재택만 하는 사람인지 네. 그리고 재직증명서 결국에는 봅시다. 예, 이런 식의 사회적인 갈라치기를 임대인과 임차인 현상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네. 아주 어려운 상황이 이제 펼쳐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될지는 의문이에요. 네,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네, 예, 사유 재산권을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 네. 자체가 좀 이분들이 실제로 이런 상황을 안 당해봐서 그런 건지 예, 실제 현장에서 필드에서 이런 경험이 없으셔서 이런 건지 참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얘기만 들어봐도 이게 이 갈 때 이제 그 불씨를 그냥 한복판에다가 딱 던져놓는 약간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뭐 비상계엄이 아니라 부동산 계엄 같은 현상인 거고요. 네. 그리고 탄핵 정국, 부동산 관망세 짙어지나 그래서 거래량, 매매 가격, 관망세 계속. 전문가는 환율 변동으로 건설 원가 상승할 것. 환율 변동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건설 원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압력을 받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아니면은 이란 전쟁이 네. 종식되게 되면 네.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것으로 보여져서 건설 원가는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공사비의 원가 자체는 많이 낮아지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환율 1,500원대 원화, 국가 신인도 하락, 외국인 이탈, 탄핵 정국 불확실성 확대, 환율 조작국 변수도, 전문가 흔들리는 국장 기업 밸류업 동력 상실하나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네.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결국에는 이런 시기가 다 지나가고 유휴히 올라갔다. 네. 그래서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을 만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런 아주 엄청난 악재가 터져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 속에서 지나가게 되면은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네. 될 걸로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말자. 네. 네, 휩쓸리지 말자.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청약홈 가서 간단하게 이제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이편한 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크로 리츠카운트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창경궁은 어딨냐?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뭐 볼만한 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세 개 현장에 대해서 저희 뉴글의 분양 리포트가 다 있죠. 네, 다 평약 발표돼 정보 있고요. 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있고요. 이편한 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잠깐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거의 10년 만에 새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관심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가격대는 이제 국평이 한 13억 중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너무 네, 비싸서. 네, 좀 비싸다. 뭐 이런 말들이 있고. 근데 창경궁은 또 어딨냐. 그리고 주변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네, 다 빌라촌으로 휩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 빌라촌들이 같이 개발이 돼서 깨끗해지면 좋겠지만 네. 주변 환경이 너무 어지럽다. 네, 그리고 이게 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세권이지만 상당히 땀을 흘려야 되는 땀세권이다. 네. 여기는 고바위가 심하고요. 이쪽은 가기가 어렵고요. 네. 그래서 한성대 입구가 제일 가깝습니다. 완전 언덕백이더라고요. 네네, 언덕백이고요. 네. 그래서 요 단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기까지는 평지로 접근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때는 장난이 아닙니다. 정사각이 그냥 뭐 눈 오는 날에는 네. 썰매를 탈 정도. 장단지가 네. 이제 두꺼워지는. 네. 그래서 이 현장이 관심도가 상당히 많지만 가격대라든지 이런 게 이제 조금 논란거리가 있지만 결국에는 CBD 도심 출근권이 또 이제 가깝기도 하고 네. 여러저러 신축에 대한 이제 장점들이 있는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요새 신축에 대한 열망이 높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청약률은 들어올 걸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이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 조금 이제 관심이 기추가 되고요. 네네. 여기에 대한 이제 저희 필진분께서 또 현장 답사를 다녀오신 칼럼이 있거든요. 맞아. 네,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